그래서 인을 이제 여기서 작가가 말한 것처럼 친절함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친절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친절하대. 아니 저 갑자기 친절한가요? 아니 여기를 지금 사실은 생존고전을 다 못 읽었거든. 근데 이거를 거의 한 이 정도 앞에 한 3장, 4, 5장 이쪽을 10번을 그러니까 시작하고 다시 익숙해서 그냥 혼자 웃었어요. 그냥 혼자 나도 진짜 징어다. 그냥 바쁘면 또 이제 그냥 안 보고 있다. 또 이제 한가해졌어. 이제 또 봐야지 이제. 근데 또 중간에 막 어디서 보기가 애매해. 이제 앞에서 다시 또 보면서 똑같은 데를 또 보니까 이제 또 보내라 이렇게 혼자 웃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앞에서 봤다고 하면 그러면 그만큼 기억이 나겠네요. 기억이 나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친절하듯이 하듯 모든 인간이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에 친절하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고 자비이며 인이란 거야. 장사하는 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면 장사 그만하는 거잖아. 그러니 공존을 위해선 반드시 친절함이 몸에 배어야겠지. 손님도 마찬가지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 사람에게 돈을 냈다고 갑질을 한다면 장사하는 사람의 영혼이 담긴 서비스와 제품을 지속해서 얻긴 어려울 거야. 우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해. 아우 빡세죠. 모든 걸 친절하게 대해야 돼.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작은 것들도 예외가 아니야. 비록 고기를 먹기 위해 동물을 키우지만 그들을 예로서 대해야 마땅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너무도 과학하게 사육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코로나와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의 형태의 가혹한 형벌일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백신과 격리만이 해결책이라 믿는다면 더 큰 코로나가 인류를 위협하게 되겠지. 이건 상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친절함. 형 어떻게 장사하실 때 친절하신가요? 친절한 편이죠. 형한테는 친절이 뭐죠? 나한테 친절은 조금 깊게 뭐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유통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물건을 시켰으면 잘 갖다 주는 거. 그리고 뭐 마트에 납품을 할 때도 이제 뭐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빠뜨리면 그냥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날짜가 그 유통기한이 뭐 짧은 거 있으면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귀찮아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걸 좀 세심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근데 이렇게 막 제가 뭐 유통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식당이나 이런 뭐 카페랑은 조금 다르게 어떤 막 모바일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막 하고 뭐 먹고 잘하고 이런 거보다는 싸게 제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물건 떼서 갖다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싸게 주고 납품하고 제때 납품 잘 하고 뭐 이런 기본을 잘 지키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거. 우리가 좀 등쳐먹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딱 권역이 있기 때문에 좀 등쳐먹어도 사실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수익을 자꾸 이익을 포기하는. 그렇죠. 이익을 뭐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도 뭐 전화 몇 번 돌려보고 뭐 좀 어떻게 하다 보면 알 수도 있단 말이죠. 가격 같은 거를. 근데 나중에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비싸게 받고 있다 그러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익을 포기하고 이제 회사 운영이만 어느 정도 지속되게끔 그냥 그 정도만 벌면 된다고 저는 딱 유통업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친절함.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마진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친절함에 대해서 또 인이 또 느껴지긴 하네. 번지한테 인이 번지하는데 이익을 포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번지가? 상당히 네가 뭐 어려운 것을 먼저 네가 먼저 하고 네가 얻을 걸 나중에 얻어라. 그래 이익을 포기하란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과 적적하게 해서 친절함이라는. 근데
형이 생각하는 친절함이 대중이 생각하는 친절함하고 좀 거리가 있네요.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떤 친절함이고 그런 거는 근데 사실 이런 인간관계나 뭐 생활 속에서 어떤 친절함은 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또 친절하다 보면 또 호구 잡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이게 되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시연이는 어떻게 뭐 또 고객들한테 친절했었니? 장사를 했었잖아. 안 친절했을 것 같은데. 그 카페 눈치 없게 그냥 친절했을 것 같은데.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절함이랑 그 제가 그 옛날에 생각했던 친절함이랑 다른 것 같아요. 형이 저번에 그 상냥함이랑 그걸 얘기해줬잖아요. 좀 상냥함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너가 옛날에 생각하는 친절함. 네, 옛날에 생각하는 친절함이 그냥 손님에게 살갑게 웃고 인사해주고 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도 이제 좋은 좀 뭐라 형님도 퀄리티가 있지. 퀄리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 물고 오픈형 매장이다 보니까 담배를 피면서 막 주문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경우를 보면 네? 상관없나? 불법은 아니니까. 불법은 아닌데 좀 그렇죠. 그렇지. 네,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손님도 마찬가지야. 네, 손님 그러니까 주인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의 말보다도 손님도 마찬가지야라는 말에 공감이 대체 웃기죠. 서비스를 주는 사람은 손님의 입장을 오히려 더 손님이 친절해야 돼. 용언이 담긴 서비스와 제품을 지속하려면은 서로 네, 서로 이제 공존이 또 돼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배우니까 그런 손님들한테도 굉장히 좀 잘하려고 노력을 그렇지. 해봤거든요. 너도 이제 다른 네. 데 가면 손님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을 할 수 있는 게 네, 저는 친절함을 생각해요. 근데 행동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왜 친절함이야? 아니 나는 또 다르게 생각. 아니 이게 갑질이 심하게 하다 보면 그걸 포용해야 되는 게 친절함인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제가 그 갑질을 근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 손님이 좀 진상이어봤자 손님이잖아요. 뭐 이제 유통을 해가지고 뭐 이익 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커피를 파는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잠깐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제 그거를 저희 이 관계를 어떻게 딱 폭발을 이거 시키는 건데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형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했죠? 뭐 질문이 뭐였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정 고객, 여기는 일시적인 고객, 네. 지나가는 아니 고객.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이제 포섭을 해야 되냐? 네. 갑질하는 손님까지 포섭을 해야 되냐? 이렇게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강도가 또 다르니까. 갑질의 강도 다르고 저는 그냥 잠깐 그 이제. 순간에 그냥 순간이고 형은 이게 지속하는 그렇지. 거다 보니까 관리. 내가 손님이 아니야, 손놈이지. 그러니까 손님과 손놈은 구분을 해야지. 손님과 손놈. 아니 술집에서 술 취해가지고 완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는 것들을 구분을 해야지. 그게 이제 그런 철학성이 있어야 나의 그런 손님도 안 오지.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친절함이라는 게요. 친절함을 베풀면서 내가 충이람,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거나 이제 행복을 느끼거나 내가 남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이건 자기가 너무 이렇게 비하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 두 가지 감정, 양가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이 양가 감정 사이에서도 언제나 친절을 해야 되느냐? 언제나 친절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은? 이 책은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의 일반 생활에서 그렇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지. 그걸 이제 공유해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느끼시는지들. 그렇죠.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이 형? 언제나 여기 책에서 언제나 친절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런 뉘앙스잖아. 네, 맞아요. 맞아, 친절해야 돼. 해야 되다는 거 뭐야? 모든 것을 친절하게 대해야 해. 거의 정어명보야, 머스트야 영어로 따지면.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늘 친절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의식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지. 기분에 따라 기분 봐야 그러면. 형 투자는 원칙이라며.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정정환 선생님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래 여기 모든 순간에 다 친절해야 돼. 근데 삶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 그쵸. 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한테 항상 친절해야 된다는 걸 적용을 해보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친절할 때 상대방이 불편할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친절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라는 게 일단 작은 부분일 거지만 그게 일단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청, 그게 경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카톡이나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특히 이제 카톡 어떤 문화, 메신저, 그 SNS 문화를 보면서 사람은 참 관심이 없구나. 저부터도 그런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친절한 건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반응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죽어 있는 내 모습을 예전에 이제 내가 그렇게 죽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반응이 없구나.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응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 감각이 죽어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경청하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위 개념일 수 있고 그것 중에 가장 최고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지금 이 순간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 모인 사람들과 같이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친절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다 다르겠죠. 그걸 어떻게 내가 의식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느냐는 서로 상대방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 경청하고 반응 내 삶 속에서 느낀 친절함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려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우르려면 내가 이 순간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사람에게. 근데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만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항상 저도 고객 그 뭐야 친절해야 환자에게 친절한 배지 달거든요. 친절 스마일. 병원에서 맨날. 정보 많이 본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거에서 항상 전화는 친절하게 전화기에 붙여져 있거든요. 전화는 친절하게. 아 그거 아시나요? 전화는 친절하게. 그래서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밑에 부하들이 많으니까. 네 맞아. 사실은 뭐 상부에서 오더를 네. 될 수 있으면 저는 친절하고. 네, 지시사항. 근데 문제는 사실 그게 아니라. 아, 그렇죠. 성의적인 오더가 가야 되는데. 네. 보면 일단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여지기 전 친절 또는 좀 억지로 하는 친절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아까 모스트라고 했잖아요. 네. 해야 된다. 네. 아까 혹시 얘기했듯이 이 인연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측면을 보면 이 친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계속 친절해야 된다는 걸 하다 보면 내 이게 마음속에서 이게
진심으로 나오는 친절인지 아닌지가 계속 이게 알아가는 그 어떤 성찰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차원에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친절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왜 친절해야 되지? 이런 쪽으로 계속하다 보면 이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내가 좀 변화하고 이게 성찰해 가고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뭐 속세 많이 찌들어 있으니까 진짜 좀 보여주기식 친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라도 네. 뭐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제 어렵지. 아니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그 지속 나의 친절을 하게끔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런 게 또 붙어 있고. 선생님도 이제 직장에 부하들이 꽤 있으셨을 텐데. 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네. 친절도 찐친절인데 아까 네. 얘기한 자기 싫어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네. 이거는 친절이 아닌 것 같고 네. 진짜 그래서 아까 이 친절한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자기 남한테도 이렇게 하지만 자기한테도 친절해야 되거든. 그 두 개가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냥 싫어하는데 그냥 억지로 겉으로만 이렇게 친하게 하는 거는 그 친절이 아니라서 그런 나한테 친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수많은 그 자기와의 싸움, 그렇죠. 자기가 그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그런 건데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 친절이라는 얘기는 일단 남도 중요하지만 네. 나 안에 내 속에 있는데 나한테 친절하는 그 얘기를 한 거 아닐까. 그렇죠. 내가 말하는 속에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타인만을 위한 친절은 친절이 아닐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할 수가 없죠.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오늘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 물론 오늘만 만나는 관계도 있지만 그 사람이 또 지나간다 또 다른 사람 또 나와. 원수는 왜 나무다 해서 왜 만나? 원수니까. 유명한 말이죠. 그럼 인간관계는 또 나타나더라고. 해결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게 참 이게 묘한데 나는 이제 선생님이 그런 말 할 때마다 진짜 그런 인간관계 또 나타나는구나. 지금 잠깐 사라졌을 뿐이지 해결하지 못한 관계는 늘 나에게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정정환 선생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친절이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질문이셨나요? 아니면 친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친절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 생활에서 이게 접목되기가 네, 그쵸. 쉽지 않은 상황을 서로 공유해보고 싶었고요. 네. 저도 경험상 이제 대인 서비스를 하는 직종들이 많잖아요. 네, 선생님도 그쵸. 그렇고 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걸 떠나기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할 때 이거는 고객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세금 물어보고 뭐 물어보고 이럴 때요. 또 네. 임대인들이 또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제 네. 임대인들이 아니면 매도인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치는 관리 차원이죠. 네. 그렇죠. 선생님도 장사를 하시지만 그것처럼 고객 관리하듯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안 해도 될 일이지만 네. 그치?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네. 또 왜 손님이라도 사람이 자는 시간 또 네.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 없이 그렇게 해오는 그런 놈들이 있을 때 네. 정말 힘들거든요, 삶이.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럴 있죠. 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어떤 그 사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겠지만 나도 내 부모나 내 주변 지인은 소중한 사람인데 사람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룰 같은 게 있잖아요. 에티켓. 그런 게 안 지켜졌을 때 제가 비하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그렇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럴 때 이제 뭐 일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도 느끼고 아니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본질적인 어떤 회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느껴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 직종은 다 다르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공유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물론 친절은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는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과정을 잘 넘어가야 되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 손놈과 손님을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것도 손놈도 나의 어떤 그 퀄리티와 언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아직은 한국 사회는 그래도
진짜 미국처럼 성질하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도구는 어긋나지 않았잖아요. 물론 손놈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담배 피는 게 그래도 낫잖아. 총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아니 미국은 그 정도야 진짜. 미국은 강도, 깽단 엄청 그게 원래 그렇게 날아가게 만들어졌고 카우보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어제도 시연이랑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상냥함과 친절함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상냥함. 근데 이게 사람들은 대중들은 상냥하면 친절하다고 생각해.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상냥. 오셨어요? 어디? 아니요. 이거는 상냥함이라는 건 가식이야? 나의 가식이라기보다는 나의 그 상황과 그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만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달라. 하지만 친절함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친절해야 된다는 말이 나의 원칙과 나의 그 어떤 인성.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을 알아가려는 의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손님에 대해서 손놈인지 손님인지 구분을 하려는 것도 일단 그 사람을 알아가려는 거잖아. 그 사람을 일단 구분을 해야 그 구분에 맞게 격을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내가 그거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아니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지 안 맞는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막 술 취해서 와가지고 인사불성 있는 환자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일단 술부터 깨게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뭐든지 그 사람을 똑같은 환자처럼 매뉴얼화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상냥하진 않아요. 저도 많은 그 사람을 볼 때 상냥한 건 한 100명 넘어가면은 이제 끝나요. 제가 상냥함의 에너지. 그래서 리뷰가 달립니다. 저분은 친절하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그거를 얘는 그때 와가지고 상냥하지가 않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언어가 빈약한 사람에게는 내 언어가 더 큰 언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용할 수 없고 그게 인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게 나는 이게 공감이 가고 그 친절에는 나의 언어로서 그 사람을 포용시켜서 나의 감정과 서로의 감정이 서로 조화롭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 표정과 그거에 대해서 느껴지지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내 의지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도 그 상냥함 에너지를 점점 쌓아가려고 하지. 어느 정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상냥함은 그 사람에게도 독이 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대부분의 상냥함은 왜 나오냐면 그렇지. 뒤에 이익이 있거든. 그러니까 상냥한 거야. 조건적인 거잖아. 그래서 공자의 논어의 첫 번째 인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교원 영색에서 나와. 왜 인은 좋은 거다. 인은 친절함 아니야. 교원 영색에서부터 깔고 나와. 그러니까 상냥, 인이 친절함이라는 건 즉 뭐야? 상냥함보단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냥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그렇지? 마음이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친절함이라는 거는 근데 마음이 없는 말을 예에 갖춰서 해야 돼. 그래서 공자가 예를 강조하는 거야. 마음이 없다고 해서 칼을 들이면 미국처럼 마음에 탕탕탕 이거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게 잘못되면 미국 사회가 된다는 거야. 결국. 하지만 적절한 예를 갖춰서 친절함을 전달해라. 그게 곧 네가 지속적이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포용할 수 있고 그게 언어적 너의 제사 능력이다. 그래야 네 삶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 직업이 힘들다고 할 때 그게 아마 상냥함을 잃었을 때일 것 같아. 대부분이. 그 사람에 대해 여기에서 이제 점점 웃는 모습을 이제 못 보여주겠다. 그럼 나오잖아. 그 말 할 거다. 근데 그 웃는 모습이라는 게 나의 어떤 친절함과 다르다라고 생각. 우리가 친절함 웃는 거고 상냥하는 거 동일화시키면 그거는 흔히 말하는 저 천국에 있는 이상적 세계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선생님도 어머니가 친절하지 않으셨대. 그래서 선생님은 어머니 친절하다고 했어. 상냥하지 않으신 거다. 그러니까 딱 그래 맞아. 선생님이 그 가나 식당을 할 때도 상냥하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근데 맛도 좋아하고 줄 서서 먹었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갔던 식당 상냥하던가요? 상냥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료를 잘 만들고 그 재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럼 그게 친절한 거야. 친절은 그 지속성이잖아. 근데 음식 맛없게 만들고 맛있게 드세요. 그게 상냥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친절한 건 지속적이고 인이라는 게 그 지속성을 담기려면 우리가 꼭 그 자신의 마음과 밸런스를 이렇게 가야 돼. 그게 곧 공자가 말하는 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은 곧 친절한 거다. 그러니까 위선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스승이랑 그 뭐야 같이 살고 이런 그 뭐야 그 명진 스님이 이런 사람들 뭐 어우 무서워요. 같이 있으면 완전 그 무서움이 사실 친절한 거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 우리가 우리 최근에 케미스트 시간에서도 케미스트 시간 아니지 뭐 수업 안 들어본 거 그게 난 친절하다고 생각해. 상냥하진 않으셨잖아. 근데 상냥하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친절함이라는 걸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친절함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절함을 어떻게 보면 발견한 거지. 친절함을 발견하지도 않고 오는 건 상냥함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냥 바로 상냥하게 오는 거니까. 오히려 뒤에 국밀복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숨기고 있는 칼, 그래서 촥 위험해. 충청도 촥 위험하다고 이게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나 되게 탁 이게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찌르지만 않아도 되잖아. 삶은 내가 찌르지만 않아도 죄책감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꼭 그 밸런스를 느끼고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뭐 엄청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이익을 이렇게 포기하고 뭐 일부러 상냥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어렵지. 그냥 직장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굽신하고 이렇게 굽신해야겠다 하다가 이제 막그 갑질 당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 처세만 배우는 거야. 처세 그렇지. 처세의 달인이 누구? 난 처세의 달인 사마이라고 생각해. 처세만큼 조조에게 살았으면 처세의 달인이야. 근데 마지막에 공정사변 알아요? 70세의 나이에 그 당시 70세면 지금 100세야. 100세의 나이에 조조를 박살을 내. 그래서 역사에 사마이 사당은 거의 없어. 누구지? 제갈량 사당은 있어도. 무슨 역사가 심판한다는 건 그 나의 어떤 처세술만 가진 것은 역사는 그렇게 좋게 보지가 않아. 오히려 나의 친절과 정직을 지켜나가는 사회가 역사가 기억하지. 사마이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고민을 하잖아. 끝까지 고민을 하잖아. 얼마나 고민을 하냐면 공명이 빈성을 나누는데도 안다잖아. 빈성인 줄 알았음에도 왜 안 갔겠어요? 가서 공명을 잡으면 자기가 죽거든. 왜 공명을 살아나야 사마이가 살거든. 그래야 조조가 살려주는 이유가 되잖아. 사마이는 공명을 대적하기 위한 존재지. 공명이 죽으면 사마이도 죽거든. 처세술에 저는 달인인 것 같아요. 달인이야. 우리나라 처세술의 달인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예요. 조현씨 같은 처세를 봐요 지금? 선생님한테 처세를 봐요? 한명회가 처세의 달인이잖아. 한명회가 근데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부관참치 당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친절함을 배우지 않고 처세만 능숙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죽어서도 오명을 달고 살지. 물론 내가 사는 세상 말끔히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지난해 있었던 우리 의사오적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다 나는 처세의 달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전에도 이제 언급했듯이 배우는 거 아니면 뭘 하든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거냐, 네.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그거와 내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그 차이인 것 같아. 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남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자기만 공명 정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많이 의식을 하죠.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교원 영생 선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건 진짜 여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친절함이라는 걸 좀 오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익과 함께 친절함을 담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담기면 좋겠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 이익을 포기할 때 오는 거. 사람의 마음은 쉽게 얻는 게 아니야. 저렇게 차도고 오면 다 깨진다니까 저거. 내가 말했잖아 그때 배짱 아니면 차도고 갖고 오기 힘들어. 멀리서 깨져. 내가 몇 번 깨. 저거 하나 깨지면 5만 원이야. 사람의 마음은 진짜로 그 마음에 우러나서 나올 때 그리고 그 마음의 과정을 알아줄 때 그게 진짜 친절함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상냥함으로써 한순간에 얻으려고 하잖아. 되게 친절하게 나는 약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딱 임팩트 있게만 설명을 해주고 빨리빨리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좋은 설명을 해서 최근에는 설명을 자세히 해서 종합되게 한 3분 설명해서 3분도 아니야 2분 30초를 설명해서 탁탁탁 해주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해줬대. 그 말투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친절한 것도 아니냐 탁탁탁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 적재적소에 맞게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뒤에 10명 기다리는데 앞에서 길게 장황하게 하는 건 자기도 부끄럽고 빨리 가고 싶어해. 그리고 자기는 약값을 지불할 때도 약값만 지불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그 약값 안에는 그 약국을 이용하는 이용료 하다못해 처방전 종이 봉투 다 담겨 있거든 그게. 그 복약 상담료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약값만 받는다고 하니까 약사들한테 그런 어떤 질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 많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잘못. 그러니까 JVM이 왜 잘 되겠어 저렇게 약 포장지만 만들어 잘 되고 왜? 뭐 그 질문 없이 가니까 질문 없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야 돼. 미국은 복약 상담 한번 받으려면 30분이야.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 물론 미국 몸 자체가 좀 예민해.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미국은 부작용도 되게 크고 하기 때문에 그 약사랑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 근데 한국은 거의 약사랑 가장 길게 대화하는 게 한 몇 분이에요? 몇 분이지? 별로 없어. 30초. 30초, 진짜 30초잖아요. 네. 30초.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약사와 나와의 그 어떤 인터랙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약국 하나에서 좋은 약사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 사람과 계속 라포를 형성해보고, 그럼 물론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죠. 당연하지. 그 의사와 한번 질차를 보려면 10,000원, 5,000원이잖아. 그것도 10분에. 근데 우리가 약학적 지식을 그 사람이 배웠던 것을 경험과 인륜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타이레놀 사서도 가까운 약국에 끊임없이 요즘에 감기가 유행하냐, 독감이 유행하냐, 뭐 설사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내가 좋은 약사를 하나 곁에 두면 끊임없이 내가 상황에 맞게, 그리고 불필요한 약도 권하지도 않아. 약사의 그 도덕적 윤리가 그 정도로 사악하진 않거든. 근데 내가 지속적으로 가면 약사도 그게 약간 관심이라기보다 미안함이 있어. 너무 이렇게 자기도 이제 10초만 이야기하다 이게. 근데 그 카페도 그렇고 식당도 그럴 거야. 아무리 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봐 미안함이 나온다니까. 인간은 그래도 우리는 아직 총잡이 시대가 아니잖아. 우리 아직 총잡이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문명권에 살고 있으면 내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래야 된다. 그게 밑에든 위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거에서 얻는 것들. 저는 이제 군에 있으면서도 항상 영광급이랑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영광급. 왜요? 영광급이 이제 영감인이잖아요. 그럴 일이 없지만 항상 대대장실 가서 항상 거의 한 일주일에 2-3번 가서 이야기하고 대대장님 일단 칭찬부터 하자. 병원이 너무 운영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절함이야. 이거는 상냥이면 아부면서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분이 내 말을 들어줄 그게 열린다고. 누가 와가지고 위관장교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 개인 일 바쁜데 와서 해주고, 그래서 나의 어떤 이야기만 들어주고 올 때도 있어. 그거 처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만 들어주고 오늘 좋은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나오고, 아니면 다음에는 그러니까 10번을 찾아가면 한 3-4번은 나의 어떤 부대 상황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6번은 그 영광급도 계속 가다 보면 그 고충을 이야기해. 사람은 고충이 없는 붙여봐. 일체 개고 모든 인간은 고통이 있다. 고통이 다 있어. 들어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융화가 되면서 인간관계 형성이 되면 이제 위에도 트이고. 병사들은 당연히 나랑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 왜? 나한테 아부하는 인간들이잖아. 나한테 처세하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나랑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위에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하고 항상 소통하려고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왜 그랬어? 왜 우리 케빈스 시간에 왜 안 나와? 우리랑 소통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 안 나오니까 왜 되냐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서울에 오면은 선생님 꼭 만나려고 하고, 그런 의지가 담겨야 우리가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이것 또한 우리에게 어떤 친절함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인한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안에서 공자가 왜 교원연세 선의인이 논어의 첫 문장이 나왔는가, 그게 상냥함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배우면 삶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냥하지 못하면 순간 친절하지 못하냐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이 일어나거든요. 전 반성 안 해요. 댓글 달려도 아까 말했잖아요. 친절하지 않다고 댓글 달려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오늘 내가 본 환자의 10,000명 중에 2명이 그렇게 댓글을 쓰면 0.01%야. 그거의 말에 내가, 그리고 그 언어조차도 상냥함과 친절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중 언어에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지. 그렇게 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전해서 재해석하면 우리 삶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친절함에 의해서 상식적인 인간이 나와요. 상식이 또
무엇인지, 이거 어렵죠. 상식적인 인간인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 더 또 이제 딱 그죠? 되게 중요했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라.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테마잖아요. 친절함, 상식. 이거 빼놓고 고전을 읽으면 거의 뭐 오늘 홍합탕에 껍데기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건너가면 좀 더 풍요로운 고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또 공개 강의니까 또 한 주 쉬어가잖아요. 어차피 또 오늘 공개 강의니까 한 주 또 쉬어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어서 네. 그 다음 주는 아니구나.